무엇이냐? 예, 함수를 또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건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코드를 함수화하여서 코드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독성을 높인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함수를 짜보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함수를 잘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이 참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나구나 하는 어떤 그 능력치의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는요, DEF를 쓰면서 시작을 하는데, DEF 한 칸 띄고 함수 이름, 함수 네임, 펑션 네임이라고 하는데, 함수 이름은 변수명처럼 알파벳으로만 쓸 수가 있고 언더바만 쓸 수 있고 숫자는 뒤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안 되고 숫자가 앞설 수도 없고 언더바 위에 기호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함수의 장면 규칙은 일반 변수의 장면 규칙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 리스트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로가 끝난 상태에서 콜론으로 딱 끝나면서 함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한번 함수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이렇게 장황한 설명보다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만들지 않고 일반적인 코드를 한번 짜보죠. A는 1, B는 2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C에다가 A 더하기 B를 한번 해봅시다. 아주 단순한 연산이겠죠. 그러면은 C에는 3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 그 값을 인쇄 출력해 보면은 3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 콜앱이 처음 시동될 때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면 연결 중, 할당 중, 초기화 중, 요건 초기에만 이제 이렇게 남고 연결된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돼서 3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이죠. A 더하기 B라는 요 부분을 한번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뀔까요? add라는 함수 네임을 add라고 쓴다 그러면 add 이렇게 보내가지고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a와 b의 값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는 함수를 이제 호출한다고 하는데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add라는 함수를. 근데 어딘가에 누군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프린트처럼.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제 사용자 함수라고 합니다. 사용자 함수. 그럼 사용자 함수는 또 뭐죠? 그럼 내장 함수가 있다는 뜻이죠. 내장 함수는 요거 프린트가 내장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장 함수. 그 프린트, 우리가 그동안 썼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함수를 배우기 전에 내장 함수를 많이 썼었죠. 인풋도 썼었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정수화 시켜주는 인트 함수도 썼었고, 스트링도 썼었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이 존재를 하죠.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파이썬이 제공하는 내장 함수인 것이고, 사용자 함수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함수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빨간 물결이 표시된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함수를 우리가 왜 쓰느냐 하고 오류가 나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이건 실행해봤자 add 함수는 내가 모르겠다 하는 오류가 납니다. 그렇죠? name add is not defined 해서 사용자 함수 add를 모르겠다 하는 거니까 이제 요 규칙대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요 위에다가 항상 위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def 이렇게 해서 add라는 함수 이름을 만들어주고 가로 열고 매개 변수를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a와 b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c, a 플러스 b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c는 뭐죠? 이것은 함수 내에서 선언해주는 지역합 변수가 됩니다. 함수 내에서만 유용한 지역 변수가 돼요. 이제부터 또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역 변수. 그러면 지역 변수의 반대 전역 변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요 함수 내에서만 유용하기 때문에 이 함수 바깥에서는 이 C를 못 알아 먹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 체크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요. 그냥 바로 좀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거를 써줍니다. 반환해준다. return
C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AB는 일종의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개변수라고 부르지만 AB는 입력, 리턴되는 C는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들어가서 뭔가 연산이 돼가지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죠. 그러면 완벽하게 함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만드는 법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상당히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아직도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실행해보면은 사실은 실행이 됩니다. add가 1과 2가 들어가서 3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함수 바깥 여기는 함수의 안의 영역이고 이건 함수 바깥 영역 아닙니까? 요거 바깥 영역을 우리는 메인 함수라고 하는데 그냥 메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메인 영역에서의 AB와 함수에서의 AB가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길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지역 변수 C가 바깥에서의 이 C하고 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엄연히 말하면 다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동명이변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이름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 안 쓴 변수로 한번 해보죠. A 할까요? AA, 네, BB 이렇게 이름을 바꿔도 돼요.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봐도 실행은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요 AB가 그쵸? 요 AB가 요 내에서 얘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실행이 됐는데 얘를 만약에 add2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실행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뭐라 그러죠? 콜앱의 특성상 이게 AB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류가 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오류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다른 배수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1과 A2 이런 식으로 해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A1과 A2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모든 변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B2. 그러면 여기에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요 AB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이 아직도 안 되네요. 요 AB가 아직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딱 그것을 재현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요 함수 내에서는 AABB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AABB가 돼야 오류가 원래 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류가 안 나고 있어요. AABB로 나야 되고, 여기도 바깥 변수에서는, ABC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대로 ABC로 쓰고 함수 내에서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CC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써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또 오류가 나죠. 그럼 CC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자, 함수는 def라는 예약어를 써서 함수를 만들어내고 함수 name 그 다음에 함수의 매개변수 리스트 그 다음에 뭐죠? 콜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함수 가로 속에 있는 매개변수는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대응은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A가 요 AA로 넘어가는 거고 B가 BB로 넘어가는 것 뿐이 이제 대응이 되는 것 뿐이지 변수명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순서만 지켜준다 그러면.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헷갈리지 않으려고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문제는 같이 써도 얘는 서로 다른 변수다. 값이 다 서로 넘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은 같이 써도 되는 거고 나는 이걸 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다르게 써도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념들을 나중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건 지역 변수로서의 AB구나. 그러니까 요 내에서 마치 뭐 경상도에 살고 있는 고경철과 서울에 살고 있는 고경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 AB, 여기는 경상도 에드라는 함수 지역에만 유용한 AB 이렇게 사시면 되겠고 이 안에 선언된 C도 요 안에서만 유용한 C 이 바깥에서 있는 C는 또 다른 C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수에 넘어가는 관계성 변수는 여기서는 매개 변수, 요건 지역 변수, 요거는 전역 변수, 요거는 인수라고 또 합니다. 함수 내에서는 인수. 그래서 인수라고 또 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왜 또 인수라고 부르느냐? 이것도 또 사실은 여기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인수는 여기서는 A, B하고 변수로만 썼지만 여기서는 매개 변수는 항상 변수여야만 합니다. 매개 변수는 변수여야만 하는데 변수이어야 하는데 호출할 때는요 인수라 그러는데 여기 변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게 될까요? 여기에 직접 값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5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뭡니까? 상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C에는 4와 9가 A, B로 넘어가 가지고 더한 결과가 리턴되기 때문에 C에는 9가 나올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호출할 때는 이 괄호에 있는 리스트를 인수라고 하고 함수 내에서 정의할 때는 여기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되는 인수와 매개 변수는 대응은 되더라도 이것을 혼동해서 용어를 혼동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매개 변수라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이것을 인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매개 변수는 변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 부르고 호출할 때는 변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어를 인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응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수식도 가능하죠. 5 플러스 2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4와 7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11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도 넘어갔고 사실은 프린트 할 때도 변수를 썼지만 상수를 보낸 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냈죠? 프린트 내가 상수 1을 보낸다 그러면 1이 출력되겠죠. C가 아니라 그냥 2를 출력한 거고 뭐 프린트 내가 뭐 문자열 상수를 보낸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헬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프린트에 보내주는 인수는 변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문자열 또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 헬로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상수를 보낸 거 아닙니까? 프린트 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인수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변수도 당연히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사용자 함수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건 매개 변수의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행이 되는 친구들은, 네. 함수라는 것은 자꾸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꾸 이렇게 추상적인 설명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함수를 다 이해한 다음에 추상적인 설명을 듣는 게 더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설명은 조금 제가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구조는 df 함수 이름 매개 변수로 간다고 그랬고 호출의 예는 add 이렇게 해서 변수 ab를 인수로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수로 보내고 반환되는 값은 c에 저장한다 이런 뜻으로 호출을 한다 그랬고 return은 결과값을 반환하는 명령어 return이라는 걸 써봤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고 인수는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와 인수의 차이는 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수에 입력되는 변수는 항상 매개 변수, 함수에 전달되는 함수 호수시에 전달되는 값은 인수라고 한다. 상수, 변수, 수식, 함수도 가능해요. 함수에 함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예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고,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입력값과 반환값이 있는 경우, 지금은 입력값이 A, B 매개 변수가 있고, 반환값도 C가 있는 경우죠. 그러나 입력값만 있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프린트 호출할 때 보면 프린트가 반환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값만 있는 경우도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걸 프린트 명령을 프린트 함수 한번 또 만들어 보죠. 뭐 이런 거를 셀을 해서 만들까요? 네, 프린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네, def 프린트 헬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입력값이 예를 들면 그냥 str1이라는 메시지라고 합시다. 메시지라는 형태의 변수로 받았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네, 그냥 메시지 그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네, 뭐 여기다 한글로 쓸게요. 함수로 호출된 메시지 이렇게 넣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s를 써가지고 또 살짝 혼합 출력 해볼까요? 우리 옛날에 배운 거니까. 이렇게 s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를 넣고, msg 이렇게 들어가면 %s 자리에 msg 값이 넘어가겠죠.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그냥 프린트만 호출하고 끝이에요. 리턴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면은 리턴이 없는, 네. 반환값이 없는 예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MSG를 네, 호출해가지고 뭐 한국말로 우리가 문자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들고 네 이번에는 프린트 헬로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럼 프린트 헬로를 호출하는데 네 MSG 값을 인수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턴되는 인수가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호출한 것처럼 C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냥 프린트 헬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내장함수 프린트를 쓸 때에도 얘도 반환값이 없는 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C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바로 프린트 했듯이 얘도 반환값이 없는 형태의 호출 시에는 바로 그냥 이렇게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인수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함수로 호출된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나오면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형태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변수의 개념, 그 다음에 연산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if문과 같은 조건문, 그 다음에 for while과 같은 반복문, 그리고 오늘 함수까지만 배워버리면 사실상 프로그래밍의 기본 근간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주로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걸로 자꾸 훈련을 쌓는 걸로 해서 이 파이썬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올려나가고 또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들 그런 걸 임포트 해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갖고 우리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함수까지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의 기본기는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력값도 반환값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프린트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여기다가, 뭐 여기도 또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함수는 만들지 않고 내장함수 프린트를 써가지고 함수 호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뭐 프린트 1, 네 이렇게 하고 뭐 프린트 2 이렇게 하면은 1과 2를 출력하지 않겠습니까? 상수를 넣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1과 2를 붙여 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AND 옵션을 써가지고 뭐라 그러죠? 줄을 넘기지 마라. 엔드 옵션을 쓰면 이렇게 줄을 넘기지 않는데 한 칸만 벌려라 한다면 스페이스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1과 2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3은 요 사이에다 내가 그런데 줄을 또 넘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자동으로 줄이 넘겨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해보면은 네. 또 1과 2가 더 벌어지겠죠?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입력값도 없고 출력값도 없는 예제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프린트 함수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그냥 줄바꿈을 해버리고 있죠.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뭐 입력값도 반환값도 없는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고 13번을 내가 그런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SG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도 필요 없다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함수로 호출된 메시지 이것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고 요 MSG를 다 없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냥 프린트 헬로 하고 함수로 호출된 메시지 이렇게 나간다고 칩시다. 헬로니까 좀 그거에 맞춰서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네, 안녕. 네, 이렇게 바꿔서 되고 MSG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다 없애버리고 네. 그냥 얘만 이렇게 출력하면 안녕하세요 나오지 않을까? 이게 또 훌륭한 예제이네요. 이렇게 주면 안녕하세요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고 그냥 그 함수 내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예제를 뭐 여러 번 호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호출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함수를 써게 되면은 상당히 코드량을 줄일 수가 있다. 어차피 한 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 줄로 된 함수라면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 날씨는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어서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뭐 이런 인공지능 뭐 스피커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프린트 헬로우에 컬런을 쓰고 들여쓰기 구간에 이걸 두 개를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구간을 설정하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2번, 3번 줄은 전부 들여쓰기를 넣어줌으로써 이 프린트 헬로우 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빠져나오면 메인 구간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은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가 연속으로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고 뭐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은 없고 만한값만 있는 함수, 이 인풋이라는 것이, 이거 인풋에 t가 빠졌는데 인풋이라는 함수 그동안 우리가 썼었나요? 한번 다시 인풋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풋이라는 함수는 역시 내장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A는 하고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뭐 메시지를 할까? MC 하고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합시다. 그러면 input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넣었어요. 메시지 뭐 이렇게 넣을까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에 들어간 게 메시지로 들어가는 input 명령입니다. input 명령은 프린트 명령의 반대죠. 키보드 입력을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뭐가요? 인풋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린트 메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이렇게 해보면은 뭐 실행해 보면은 얘가 딱 메시지는 하고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고경철 입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메시지를 입력했다 해서 엔터를 치는 순간에 요 메시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고경철입니다 하고 출력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규먼트로 들어간 거죠. 인수로 들어간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키보드 입력 상태가 됩니다. 그냥 되는데 키보드 입력 상태가 되니까 뭐 고경철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엔터를 딱 치면은 고경철입니다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수는 없고 반환값만 있는 경우에 이해가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인풋 명령을 이용해서 그런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해서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입력값과 반환값이 모두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없는 경우, 둘 다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걸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함수의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데 저는 잘 안 써봤어요. 근데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죠. 세 개를 한번 입력받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면 DEF 이렇게 해서 add 3 뭐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A, B, C 그 세 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합치는 sum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이렇게 해주고 뭐 return sum 이렇게 해봅시다. 자, 세 개의 인수를 매개 변수를 받아서 그 지역 변수로 sum에 합산을 한 다음에 합산값 sum을 반환하는 형태의 지금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내가 호출할 때 프린트 이런 게 가능하죠. 한 번에 써버리겠습니다. add 3 뭐 1, 2, 3 이게 가능하죠. 자, 아까 아규먼트에 함수를 쓸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아규먼트로 다시 함수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add 3 자체가 뭐예요? return sum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sum에 반환된 값을 출력해라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add 3가 그쵸 반환하는
값을 출력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자리를 딱 변수를 안 쓰고 다이렉트로 함수를 써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1, 2, 3의 합산 결과 6이 출력되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내가 4개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또 얘는 또 여기서 또 D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D를 넣어줘야만 얘가 4개가 할 수 있는 거고 뭐 5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D를 안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네. 5개를 또 하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계속 얘가 모든 변수들 보내주는 변수들을 다 합산해 주는 걸로 얘를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없을까 한다면 얘를 일단은 그렇다면 이쪽에 들어오는 값들을 우리가 리스트화 해야 되겠구나. 리스트화 하는 명령을 우리는 A 스타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스타 A라고 하면은 여러 개로 앞으로 리스트 형태로 받겠구나 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이제 실제 리스트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리스트의 합산 공식 원리를 써야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리스트의 형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리스트의 합산 공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sum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for문을 써가지고 for i는 in a 이렇게 해주면서 for문을 쓰고 sum에다가 sum 플러스 그쵸 i 이렇게 해주면 네 리스트 a에 들어온 것들을 전부 for문에서 변수화 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sum에 넣어라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얘가 1, 2, 3, 4, 5 15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도 그쵸 그것들을 자동으로 리스트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36이 나오는 것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스타를 안 붙여버리면은 얘는 리스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예 얘를 리스트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리스트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리스트 값으로 나는 보내겠다.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오류는 안 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리스트에 우리가 가로, 대가로, 손가락 하나가 빠졌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A를 리스트로 받은 거니까 아예 보낼 때는 건 리스트 상수로 보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리스트화 하지 않고 이렇게 콤마로 해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그냥 쭈루룩 그냥 보내는 경우에는 여기를 스타를 붙여준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리스트로 써버리지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문제도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일반 매개 변수와 혼용 예 그랬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두 개를 보내는데 얘를 더할지, 곱할지, 이런 결정하는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add라고 안 하고 oper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산의 일방적인 용어가 operation이니까 df operation 좀 길게 이름 붙이고 어떤 변수냐면 a와 b를 보내는데요. 얘를 그쵸? 더할지 뺄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오퍼 명령어까지 보내는 거, op까지 보내서 네. 리스트를 3개를 받아서 역시 콜론을 써주고 만약에 오퍼가 플러스면 더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if문을 써가지고 또 if문이니까 콜론을 또 쓰고 네 어떤 c라는 변수에 a와 b를 더한 결과를 놓고 만약에 elif 지난번에 elif 배웠죠. op가 마이너스면 그쵸 마이너스면 뭐 뺀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콜론 넣고 c는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return, 네, C 이렇게 해주면은 그 어떤 더한 건지 뺀 건지 어떤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걸로 하고, 네, 이제 이걸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함수 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네, 프린트 한 번에 써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네, 오퍼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3과 4를 더해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3과 4는 AB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하라는 문자는 OP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7이 구현될 것이고 OP가 왜 인밸리드가 될까요? 네, 는이 아니죠. 제가 또 이제 오랜만에 쓰니까 같다의 비교 연산자는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2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한 결과는 7이 될 거고 빼라 한다면 여기를 마이너스 명령을 넣어줌으로써 네, 그렇죠. 예, 뺀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예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